언제부터였을까요?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사람의 이름이 내 마음에 가장 아픈 가시가 된 것은 피를 나눴다는 이유만으로, 한 부모의 품에서 자랐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당연하게 믿어왔습니다. 세상 사람 다 나를 등져도 내 형제만큼은 내 편이 되어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어느 시점에 이르면 우리는 그 견고했던 믿음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을 목격하게 됩니다. 남편이 땀 흘려 일하는 건축 현장에서 동생 부부의 노후가 담긴 적금 통장을 깨면서까지 베풀었던 선의가 차가운 외면과 너보다 내 지인이 더 소중하다는 모진 말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묻게 됩니다. 피는 정말 물보다 진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 진함이 오히려 우리를 더 깊게 찌르는 독이 된 것일까요? 오늘 당신의 무너진 마음을 쇼펜하우어의 차가운 지혜 위에 올려두고 조용히 정리해보려 합니다. 지금 당신의 가슴 한구석에는 돌덩이 같은 응어리가 맺혀 있을 겁니다. 화가 나는 것을 넘어 온몸에 힘이 빠지는 허망함이지요. 언니의 절친 후배라는 이름으로 재정이 넉넉지 못한 그들을 위해 당신은 기꺼이 손해를 감수했습니다. 남편은 정성을 다해 집을 지었고 그들의 형편을 살폈습니다. 그건 비즈니스가 아니었습니다. 내 언니의 체면을 세워주고 싶은 동생의 마음이었고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완공이 끝나고 대출이 실행되자마자 어제까지의 고마움은 온데간데 없고 일방적인 정산서만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잔금 미지급이 아니라 우리 부부의 삶을 송두리째 무시한 인격적 모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 같은 갈등의 정점에서 언니가 던진 그 한마디. 나보다 그 후배하고 더 친하다고. 그 말은 당신이 평생 쌓아온 언니와의 신뢰를 단칼에 베어버렸습니다. 당신은 지금 돈을 잃은 게 아닙니다. 내가 내 편이라고 믿었던 세상의 한 축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배신감보다 더 깊은 이 비애를 누가 감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가족이라는 달콤한 환상. 젊은 시절 우리는 가족애라는 환상 속에 살았습니다. 내가 조금 더 희생하면, 내가 조금 더 참으면 언젠가는 그 진심이 보상받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언니의 부탁이니까 거절할 수 없었고 남편의 고생이 눈에 뻔히 보였지만 언니의 얼굴을 봐서 수락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배운 가족의 도리였으니까요. 그래도 형제니까, 피는 어디 안 가니까라는 그 믿음이 오늘날 당신의 발등을 찍는 도끼가 되었습니다. 인생 후반에 들어서며 깨닫는 진실은 참으로 서글픕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때로 가장 잔인한 착취의 명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족이니까 라고 말하며 선의를 베풀 때 상대는 가족이니까 당연히 해줘야지라며 우리의 고귀한 희생을 값싼 권리로 치부해버립니다. 그 오해가 깨지는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가족은 늘 내 편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가장 잘 아프게 할 수 있는 타인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인간, 본성의 차가운 바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 환상을 갖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인간의 이기심에 대해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작은 안락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세계 전체를 파괴할 수도 있는 존재다. 언니의 행동을 이해해보려 애쓰지 마세요. 그녀에게는 동생의 적금과 남편의 땀방울보다 자신의 지인과 유지하는 관계의 체면과 당장의 편안함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이기심의 참모습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눈으로 보면 피를 나눴다는 사실은 도덕적 관념일 뿐 인간이 가진 본능적인 자기 중심성을 이기지 못합니다. 언니가 당신보다 후배를 택한 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언니라는 사람의 그릇이
동생의 헌신보다 자신의 당장 필요한 사회적 욕망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원래 그렇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고통스러운 질문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당신은 먼저 용서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건 언니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이음이라는 불길 속에서 더 이상 타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자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문은 닫혔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예전처럼 웃으며 대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당신의 차가움을 자책하지 마세요.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고귀한 영혼의 운명이라 불렀습니다. 마음의 문이 닫힌 것은 당신이 냉정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당신의 영혼이 스스로 안전한 경계선을 그은 것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라 해도 나의 존엄을 짓밟고 나의 희생을 조롱하는 사람이라면 기꺼이 그 거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 문은 당신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당신을 보호하는 성벽입니다. 기대가 지옥을 만든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실 언니의 행동 자체가 아닙니다. 언니라면 내 마음을 알아줘야 한다는 우리의 간절한 기대이지요. 쇼펜하우어는 고통의 원인이 욕망과 기대에 있다고 했습니다. 가족이기에 특별한 대우를 바라고 가족이기에 내 고통을 이해해 주길 바라는 그 욕망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이제 그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언니도 그저 결함 많고 이기적이며 동생의 눈물보다 자신의 안위를 택하는 평범하고 나약한 한 명의 인간일 뿐입니다. 그 환상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가 찾아옵니다. 어떻게 언니가 그럴 수 있어? 라는 질문을 인간은 원래 그럴 수도 있는 존재구나 라는 마침표로 바꾸세요. 당신이 깨트린 적금과 당신이 쏟은 정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알고 당신의 진심이 기억합니다. 가치를 몰라본 그들이 가난한 것이지 다 퍼준 당신이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고귀함은 당신 남편의 거친 손을 볼 때마다 깨진 적금 통장을 생각할 때마다 후회가 밀려올 겁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딱 잘라 거절할걸.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상처받은 당신의 고결함을 이렇게 지켜줍니다. 남에게 베푼 선행이 배신으로 돌아왔다면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당신이 상대보다 훨씬 더 고귀한 영혼을 가졌다는 증거일 뿐이다. 당신이 손해를 감수하며 집을 지어준 것은 당신이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그들보다 훨씬 더 넓고 깊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귀한 선의를 담을 그릇이 되지 못했을 뿐이지요. 배신은 그들의 몫이고 고귀함은 여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과거에 다정했던 언니의 모습에 매달리지 마세요. 그 시절의 언니는 이미 죽었고 지금 당신 앞에 선 사람은 이익을 쫓는 낯선 타인일 뿐입니다. 과거의 기억으로 현재의 상처를 정당화하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하셨습니다. 아니, 넘치도록 하셨습니다. 당신은 혈연보다 귀한 영혼의 평온을 위해 이제는 가짜 관계들을 정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것이 설령 피를 나눈 형제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나이 듦의 축복은 이제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나를 아프게 하는 것들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이 닫힌 것을 슬퍼하지 마세요. 그 문은 당신이 이제야 비로소 당신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피로 연결된 자가 아니라 나의 아픔에 함께 울어주고 나의 희생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진짜 가족입니다. 이제는 언니의 시선이 아닌 당신 자신의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세요. 거리를 두는 것은 미움이 아니라 남은 생을 존엄하게 살아가겠다는 거룩한 의지입니다. 누구에게도 당신의 평화를 해칠 권리를 주지 마세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피를 나눈 형제도 이익 앞에서는 남보다 못한가요? 네. 슬프지만 그것이 인생의 한 단면입니다. 당신은 그 차가운 진실을 온몸으로 겪어냈고, 이제 그 시련을 통과해 더 단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언니가 후배와 더 친하다고 잘라 말했을 때 무너졌던 당신의 자존감을 이제 당신 스스로 세워주세요. 당신은 선한 사람이고 최선을 다해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만만하게 보았을지 몰라도 당신의 고결함까지 뺏어갈 수는 없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으셔도 괜찮습니다. 그 문 뒤에서 조용히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평온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비보다 진한 것은 돈일지 몰라도 돈보다 귀한 것은 당신의 마음 하나 지키는 일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결국 우리는 깨닫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라도 내 영혼을 갉아먹는다면 그것은 이미 가족이 아니라 타인보다 위험한 존재라는 사실을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 구석을 어루만져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평온한 인생 후반전을 이 채널이 늘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